월급 없이도 웃는다. 파이어족 4년차의 솔직 고백. 솔직히 말해볼게요. 예전엔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났습니다. 내가 노후에 뭐 먹고 살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월급이 끊긴 지 벌써 4년. 그런데도 저는 매일 웃으며 삽니다. 왜냐고요? 파이어족 F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고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조금 일찍,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파이어족 4년차가 체감하는 행복한 은퇴 후 삶의 3가지 좋은 점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을요. 1. 시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하루하루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고요. 아침엔 햇살 받으며 산책하고 오후엔 책 읽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너무나 강력해요. 시간의 자유는 단순히 한가함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례 1. 50대 퇴사 후 요리사가 된 형님 이야기. 제 친형은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하다가 50대 중반에 퇴직했어요. 은퇴 후에는 진짜 오랫동안 해보고 싶어 하던 요리를 배워서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죠. 수입은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형은 지금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요. 야, 난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재밌다. 형이 웃으며 한 이 말 아직도 기억나요. 돈에 휘둘리지 않으니 진짜 필요한 것만 보인다. 파이어족이 되기까지 저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덜 써도 더 만족스러워요.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족, 건강,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게 전부였어요. 돈에서 자유로워지니 진짜 내 삶의 가치가 뚜렷해졌습니다. 사례 2. 70세에도 아르바이트하는 이웃 할머니의 한마디. 저희 이웃에 70세 넘으신 할머니가 계세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하루는 제가 할머니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나는 젊을 때 허리 휘도록 일만 했는데 한 푼도 못 모았어. 그땐 소비가 다 인생인 줄 알았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명품 가방, 큰 차, 해외여행. 그게 나를 증명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심플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이 훨씬 좋아요. 3. 건강한 삶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여유. 은퇴 후에 제일 좋은 건 뭐냐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잠도 잘 자고 감정도 훨씬 편안해졌죠. 무엇보다 시간을 들여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직접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게 커요. 바쁘게 일할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끼니를 대충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지금은 직접 농산물도 키워 먹고 걷기도 하고 요가도 해요. 몸이 망가진 후에 회복하는 건 어렵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건 작은 시간 투자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례 3. 퇴직 후 10kg 감량한 내 친구 이야기. 저랑 같이 파이어족이 된 친구가 있어요. 퇴직 전엔 만성 피로에 고혈압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10kg나 빠졌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진작에 회사를 나올 걸 하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졌대요. 그 친구는 지금 등산 모임도 하고 자전거, 동호회도 다녀요. 퇴직 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변한 거죠. 정리하며 행복한 은퇴는 돈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된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엔 그래도 파이어족 되려면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자산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과 삶의 설계예요. 꼭 10억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적은 돈으로도 내가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있어요. 건강, 시간, 마음가짐이 핵심이에요.
저는 지금도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마음은 정말 부자처럼 살고 있어요. 매일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돌보며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파이어족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월급 없어도 웃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서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파이어족의 삶이 가능한 이유, 과학적 경제적 근거로 본 조기 은퇴의 현실성. 앞에서는 제가 직접 체험한 은퇴 후 삶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뭘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일까?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어족의 삶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과학적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충분히 설계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복리의 마법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 경제학적으로 파이어족이 가능해지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득, 지출, 투자, 수익, 생활비. 이 공식을 꾸준히 유지하면 더 이상 노동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입니다. 미국의 천재 과학자이자 투자자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연 7% 수익률로 투자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15년 동안 투자한다면 약 3억 6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에 내가 조용히 올라탄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산이 만들어주는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면 더 이상 월급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이 열리는 거죠. 2. 뇌과학이 말하는 스트레스 없는 삶의 건강 효과. 은퇴 후 삶이 행복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스트레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직장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이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위축을 막아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어요. 결국 파이어족의 삶이 건강에도 좋다는 건 그저 기분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명백한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3. 소비 중심 사회에서 벗어난 미니멀 경제의 힘.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기반은 행복과 소비의 관계입니다. 심리학자인 댄 길버트 교수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서 말했어요.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이 주는 행복 효과는 거의 없다. 실제로 연소득이 8만 달러 약 1억 원 이상이 되면 추가 수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교와 과잉 소비에 중독된 사회적 구조 때문인 거죠. 파이어족의 핵심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만 소비하고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미니멀 경제학 미니멀 에코노믹스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행복을 올리는 삶.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행동 경제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능한 삶을 설계하면 행복한 은퇴는 현실이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준비의 문제가 크지 은퇴 자체가 불행해서는 아니에요. 복리 투자와 소비 절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의 확보, 뇌과학과 심리학이 뒷받침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 모든 것이 파이어족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일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조금씩 그 방향으로 다가간다면 누구나 작은 파이어족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60세가 되던 해 나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서울 외곽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월세 수입이나 마땅한 노후 대책은 없었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 아직 5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도 버거운 수준이었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뚝 끊겼으니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외살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라오스 은퇴생활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순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조용하고 느린 삶을 원했던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자. 최소 한 달만이라도. 라오스 은퇴자의 숨은 안식처? 라오스는 동남아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관광지로 인기는 덜하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치안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한국의 13 수준. 특히 수도 비엔티안이나 루앙프라방은 장기 체류하는 유럽 노인들이 많아 외국인에게 친숙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우리가 라오스에 머문 곳은 루앙프라방의 현지 아파트였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원룸형 숙소에 월세 300달러 하나 약 4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지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목 금액 한화 기준. 월세 약 40만 원. 식비 약 30만 원. 교통비 약 5만 원. 휴대폰 인터넷 약 2만 원. 기타 잡비 약 10만 원. 총합 약 87만 원. 부부 기준이라면 약간 더 들겠지만 120만 원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약형도 아닌 적당히 외식도 즐기고 주말에는 인근 폭포나 사원도 구경하며 지낸 평균적인 소비입니다. 사례 1. 한국에서 버티느니 여기가 낫습니다. 62세 이창호 씨 부부. 이창호 씨는 58세에 퇴직 후 4년 동안 한국에서 소일거리로 생계를 이어가다 점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3년이 남았는데 건강보험료와 각종 고정비용이 목을 조여왔죠.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라오스 은퇴생활 영상을 접하고 직접 루앙프라방을 답사하러 떠났습니다. 딱 3개월만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는 라오스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저렴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침이면 오토바이 타고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엔 해넘이를 보면서 맥주 한 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나라예요. 그는 이제 국민연금이 개시된 덕에 라오스에서도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르는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례 2. 연봉 1억 넘던 시절보다 지금이 마음 편해요. 전직 대기업 간부 60세 박정환 씨. 박 씨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은퇴 당시 퇴직금 3억 원이 있었지만 아파트 중도금 잔금으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 수익과 불확실한 노후뿐이었죠. 도대체 이 돈으로 90살까지 어떻게 버티냐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을 돌아봤고 결국 라오스를 선택했습니다. 물가도 저렴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어요. 한국에선 매일 조급했거든요. 현재 그는 한 달 약 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작은 한국어 회화반도 운영 중입니다. 사례 3.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더군요. 65세 황윤희 씨의 은퇴 독립. 황윤희 씨는 60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의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던 그녀는 우울증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오스를 다녀온 친구의 소개로 한 달 체험살이를 시작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은 다정하고 외국인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녀는 한 달 약 80만 원으로 생활하며 지금은 현지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한지 공예 모임도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선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라오스 은퇴 생활의 현실적인 조언. 비자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비자 런국경 왕복을 통해 체류를 연장하거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비즈니스 비자 혹은 자원봉사 비자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수도 비엔티안엔 국제병원도 있으나 한국 수준은 아닙니다. 큰 질병은 방콕 병원 태국으로 가야 하므로 해외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물가 외에도 중요한 건 적응력, 언어, 문화, 느린 행정 절차 등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급하지 않은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 라오스에서의 생활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은퇴자라면 한 번쯤 라오스를 체험해보는 건 가치 있는 도전입니다. 우린 라오스로 떠나보길 잘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어느 저녁, 나는 처음으로 은퇴 후의 삶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은퇴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라오스 생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고령화와 저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국 내 은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은퇴자들은 해외 장기 체류를 통한 해외 은퇴 생활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물가가 낮고 조용한 삶을 원하는 은퇴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1. 왜 라오스인가? 장점 요약. 항목 내용. 생활비 한국 대비 1213 수준. 기후 연중 온난한 열대 기후. 치안 비교적 안정적이며 외국인에 대한 친화도 높음. 은퇴자, 커뮤니티 루앙 프라방비엔티안 등에서 서양 은퇴자, 집중 거주. 비자 연장 가능성 비자론 또는 장기 체류 옵션 다양. 단점 요약. 항목 내용. 의료 인프라 한국 대비 열악, 중대 질환은 태국 이송 고려. 언어 장벽 영어 통용은 일부 지역에 제한.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미비, 오토바이나 툭툭 이용이 일반적. 행정 처리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존재. 2. 한 달 평균 생활비 분석. 실제 라오스에서 은퇴자, 부부 또는 1인 기준으로 생활할 경우의 월 지출 내역 하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설명. 월세 40만 원월 루명 로컬 아파트 기준, 에어컨 주방 포함. 식비 30만 원연지 식당 시장 위주, 주 12회 외식 포함. 교통비 5만 원 오토바이 렌트 또는 툭툭 택시. 인터넷 통신비 2만 원연지 통신사 유심 및 와이파이 공유. 여가 외식 기타 10만 원 주말 여행, 마사지, 현지 투어 등. 총합 개 87만 원 120만 원 1인 기준, 생활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부부 기준으로는 약 120만 원, 160만 원 선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 비자 및 체류 전략. 라오스는 현재 장기 은퇴 비자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방식별 특징. 체류 방식 설명 장점 단점. 30일 관광 비자 공항에서 발급 접근 용이 체류 기간 짧음. 비자런 비저 런매월 육로로 국경 왕복 비교적 간단 비용 및 체력 소모. 자원봉사 교육 비자 NGO 또는 교육기관 통해 신청 최대 1년 가능연지 기간 필요. 비즈니스 비자 연지 법인 설립 또는 고용 계약 장기 체류 가능 절차 복잡 비용 발생. 팁 일부 은퇴자들은 태국, 우돈타니 등 인근 도시로 비자런 후 재입국하는 방식을 통해 라오스 체류를 이어갑니다. 4. 의료 및 보험 고려사항. 라오스의 의료 인프라는 한국보다 크게 열악합니다. 공공병원보다는 외국인 전용 클리닉 또는 방콕의 국제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해외여행자 보험 또는 국제건강보험 필수. 삼성화재, 현대해상, A이어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장기 체류 보험 상품 활용. 의료비 커버 범위, 해외 이송 옵션 등 체크 필요. 고령자 보험료는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 사전가입 권장. 5. 실제 체류자 사례 분석 요약. 사례 A 서울 퇴직자 부부, 루앙프라방 정착. 60대 부부, 월 150만원 수준 지출. 간단한 현지 언어 습득과 시장 생활 적응. 1년에 한두 차례 한국 방문 병행. 사례 비전직 대기업 임원, 개인 언어 강의 운영. 1인 기준 월 100만원 이하 생활.
현지 대학과 연계해 한국어 수업 진행하며 비자 해결. 사례 C 독거 여성 은퇴자, 공예 동아리 활동. 루앙프라방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 정기 모임을 통해 정서적 고립 극복. 6. 전문가가 제안하는 라오스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항목 구체적 조치. 재정 계획 최소 6개월분 생활비, 피상 자금 확보. 비자 전략 체류 목적에 따른 장기 비자 플랜 마련. 건강관리 기본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필수. 문화 적응연지 언어 기초, 생활습관 파악. 귀국 플랜 비상시 귀국 항공권 및 지원체계 확보. 결론 라오스 은퇴는 비용 절감 그 이상. 라오스는 분명 물가가 낮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렴한 나라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유와 속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낯선 환경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건강적, 행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뒤 단기 체류, 장기 전환 방식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합니다. 팁 라오스 체류를 고민하는 은퇴자라면 먼저 13개월 단기 체험살이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퇴를 하면 평생을 일구며 쌓아온 시간의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에게 종종 예상을 벗어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 문화는 은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손주 돌잔치, 자녀 결혼식, 조카의 졸업 축하금, 지인의 부고, 한번 지출할 때마다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돈이 든다. 그런데 이 돈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 지출이 초래한 3가지 충격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경조사가 초래한 은퇴 후의 함정. 사례 1 자녀 결혼식에 전 재산을 바친 60대 아버지의 눈물. 김철수 가명씨는 62세에 은퇴하며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배우자, 가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니 결혼식과 혼수 비용의 퇴직금의 70%를 사용해야 했죠.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통장의 잔고, 영원과 대출이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땐 자식 얼굴을 봐서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교훈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경조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과도한 지출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자녀와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던 70대 부부의 파산. 정순자 가명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이웃들과의 친목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어느 자리도 빠지지 않았고 축의금과 부조금도 항상 넉넉히 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만 5년이 지나고 보니 카드 빚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전원생활의 꿈을 접고 도시로 돌아와야 했죠. 정 씨는 말했습니다. 누가 나중에 나를 기억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요. 교훈 경조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지나친 부담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해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례 3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려다 파산에 이른 50대 이영호 가명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대학 동기 모임을 자주 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그만큼 지출도 컸습니다. 매번 고급 식당과 선물 준비는 기본, 친구 자녀의 경조사 때마다 거금을 쓰며 신용카드 빚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들에게 빚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쓴 돈은 친구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교훈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립과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경조사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실천법. 경조사 예산 설정하기.
매년 지출 가능한 경조사 비용을 미리 계획하세요. 월별로 소액씩 적립하는 경조사 전용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용기 가지기. 모든 초대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한 지인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소비로 전환하기. 경조사 비용을 축소하고 그 대신 자신과 가족에게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관리나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은퇴를 위하여.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서 마주해야 할 과제는 끊임없습니다. 경조사는 우리가 소홀히 넘기기 쉬운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경제를 지키는 것이 미래의 나를 구하는 길이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경조사가 만든 핏더미.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 경조사 지출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은퇴 후 경조사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조사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의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 이웃의 경조사에서 우리가 기대받는 역할은 어쩌면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봐줄까? 라는 걱정이 행동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과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경조사 지출, 재정 건강의 최대 위협. 사례를 통해 본 경조사의 실체. 우리는 앞서 경조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자녀 결혼식에 퇴직금 대부분을 써버린 이야기, 정순자 씨 부부가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례, 그리고 이영호 씨가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빚을 졌던 상황,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나의 재정 건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경조사로 인한 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특히 축의금, 부조금, 선물 비용은 마치 바닷물처럼 끝없이 채워 넣어야 하는 무한의 항아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이 항아리를 채울 재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경조사 문제의 핵심. 사회적 압력과 체면. 우리가 경조사 비용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면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지출하는가? 아니면 체면을 위해 소비하는가?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를 빌미로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작 자신과 가족에게 써야 할 돈이 부족해지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3. 은퇴 후 경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접근법. 이제 구체적으로 경조사 비용을 줄이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 지출의 룰을 정하라. 먼저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경조사 지출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축의금은 5만 원, 부조금은 3만 원으로 설정. 자녀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에만 추가 지출. 이런 기준을 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은퇴 후에는 경조사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관계를 선별하라.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는 참석하되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위한 자리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한 가지 팁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밀도가 낮은 사람의 경조사라면
정중히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간단한 카드나 소액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3. 새로운 경조사 문화를 제안하라. 은퇴 세대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경조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액 축의금 대신 작은 선물로 대체. 경조사 후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부담 줄이기. 예를 들어 지인들과 함께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공동으로 모아 전달하거나 서로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하는 문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문제의 본질 그리고 은퇴 후 삶의 가치. 경조사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삶의 기본입니다. 경조사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 관계조차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는 나와 가족,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혜로운 은퇴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 은퇴 후 경조사로 인한 부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제는 체면과 압박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큰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법과 생존 전략.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과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실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퇴직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은퇴자 가정은 매달 약 250만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알아볼까요? 현재 월 지출을 모두 합산한다. 고정비와 변동비. 퇴직 후 줄어들 지출과 늘어날 지출을 고려한다. 대출 상환 완료, 의료비 증가. 여유 자금을 포함해 매달 필요한 총액을 추정한다. 이 계산을 통해 얻은 금액이 바로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 생활비입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접근법. 사례 1월 200만 원으로 사는 법을 배운 62세 김씨. 김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철저한 생활비 관리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에서 작은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주 1회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구입하고 남는 음식은 냉동 보관에 낭비를 줄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대신 건강 관리를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1시간씩 걷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간소한 생활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껴요. 필요한 것만 소비하니 정신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은 58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회계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체의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23일만 일하며 월 약 150만 원을 벌고 이를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소득이 생긴 덕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행복의 한 부분이에요. 사례 3해외 이민으로 생활비를 절감한 63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퇴직 후 높은 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해외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저렴한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현지 의료보험도 저렴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지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이 씨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3. 퇴직 후 생존 전략.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2.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 퇴직 후에도 능력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혹은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3. 저렴한 거주지나 해외 이주 검토. 치앙마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퇴직 후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서도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에 집중. 퇴직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4. 결론.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충격을 줄이는 건 우리의 준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삶도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 후 생활비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과 생활비 문제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시각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퇴직 후의 현실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 퇴직 후 생활비는 늘 예측보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비 증가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생활비의 함정. 고정비 증가,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살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죠. 의료비 폭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가비 지출.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별 예산을 세분화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큰돈이 나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1. 지출 구조 단순화하기. 퇴직 후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체적인 팁. 작은 집으로 이사. 주거비는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관리비도 늘어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은퇴 전 구독하던 서비스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멤버십 등을 정리하세요. 식비 관리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마트를 방문해 할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과 파트타임 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A씨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였죠. 65세 B씨는 지역시장에서 자신의 취미인 수제 공예품을 판매해 월 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득 창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거주 환경 찾기. 최근 많은 퇴직자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적당한 기후로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월 100만 1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주거비와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으며 한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주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3. 건강관리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실천사항. 규칙적인 운동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 관리는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는 식비를 줄이려고 싸구려 음식을 찾기보다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비용이 들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퇴직 후의 행복 찾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작은 모임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퇴직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또는 취미를 배우는 것이 뇌의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줍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5.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지출 단순화, 소득 창출, 건강관리, 그리고 행복 찾기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 멋진 방향으로요.